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4월 14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옥내소화전 요 노즐에서 방수량이 130L 분일 때 노즐 13mm죠. 그 다음에 호수 40mm에서 그 유속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유량이라는 것은 유속에다가 단면적을 갖다 곱한 거죠. 여기서 요 유속이라는 것은 유량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 노즐에서의 그 유속, 이놈은 유량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자, 유량은 지금 노즐 한 개에서 방수량이 분당 130L죠. 그래서 여러분이 1세제곱미터는 리터로 하면 1000L죠. 그래서 여기 130L는 세제곱미터로 하면 0.13 세제곱미터죠. 자, 1분은 여기 분은 그 초로 고쳐줘야 되니까 60세크가 되는 거죠. 자,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 지금 그 노즐이죠. 자, 이 노즐에 지금 직경이 요게 13mm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1m는 미리로 하면 1000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3mm는 0.013m가 되는 거죠. 1000으로 나눠주니까 요거의 제곱이죠. 해서 여러분이 그 유속을 계산을 하면은 16.32 미터 퍼 세크가 노즐에서의 그 유속이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이 호수에서의 그 유속이죠. 똑같아요. 유속은 유량을 호수의 그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유량은 그대로 0.13 세제곱 퍼 60세크가 되는 거고. 자,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호수의 구경이 지금 여기 40mm죠. 그래서 요 40mm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0.04m가 되는 거죠. 그래서 0.04m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수의 그 유속을 계산하면 1.72 미터 퍼 세크가 호수에서의 그 유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1번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옥내소화전 설비고 가압 송수장치 주위의 그 도면인데 잘못된 부분 4가지를 갖다 지적을 하고 수정 방법, 즉 올바른 방법을 갖다가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도면을 보시면 여기 첫 번째가 여기 충합 펌프하고 요 주펌프에 보면 요 흡입축에 보면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시기호에 보면은 이건 압력계의 그 도시기호고요. 그러면 진공계 또는 그 연성계의 요 도시기호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지금 흡입축 배관에는 압력계가 설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흡입축에 설치한다면 진공계 또는 연성계를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잘못된 부분은 충합 펌프하고 요 주펌프의 흡입축 배관에 설치된 요 압력계죠. 그래서 수정 방법은 압력계 대신 진공계 또는 연성계를 갖다가 설치하면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요 잘못된 부분은 요 주펌프의 토출축에 설치된 요 압력계의 설치 위치죠. 그래서 요 압력계는 일반적으로 어디에다 설치해야 되냐? 이 토출축에 여기 체크 밸브 들어가고요. 여기 개폐 밸브 들어가죠. 그래서 압력계는 체크 밸브하고 펌프 사이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잘못된 것은 주펌프에 토출축에 요 배관상 설치된 요 압력계 설치 위치. 이건 어디로 가야 되냐? 요 펌프하고
체크 밸브 사이에다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주펌프하고 체크 밸브 사이에 설치가 돼야 되죠. 세 번째 요 잘못된 부분, 요 충합 펌프에 보면은 이게 세 번째 잘못된 거죠. 체크 밸브가 먼저고 그 다음이 개폐 밸브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 충합 펌프의 토출 쪽에 설치된 요 개폐 밸브하고 체크 밸브의 설치 위치죠. 요건 순서를 이제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잘못된 부분, 여기 성능시험 배관 있죠? 그래서 성능시험 배관에는 1차 측에 요 개폐 밸브 설치하고요. 여기에다 유량계를 설치하고 여기에 유량 조절 밸브죠. 근데 여기 지금 유량 조절 밸브가 하나 누락이 된 거죠. 그래서 주펌프의 성능시험 배관에 유량 조절 밸브 한 개 누락된 거, 이걸 설치하면 되는 거죠. 네, 다음은 3번으로 가죠. 자, 3번은 노유자 시설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피난기구의 그 종류를 층별로 구분해서 답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이 피난기구는요, 지하층에는 피난용 트랩, 그 다음에 1, 2, 3층에는 미구 교다승, 미끄럼대, 그다음에 구는 구조대죠. 그다음에 교는 피난교, 다는 다수인 피난 장비, 그다음에 승은 승강식 피난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지상 3층에는 미구 교다승, 미끄럼대, 구조대, 그다음에 피난교, 그다음에 다수인 피난 장비, 승강식 피난기죠. 요 피난용 요 트랩은 지금 오류가 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지워주세요. 교재에 지금 오류가 있어요. 지상 4층, 이상 10층 이하죠. 여기는 교다승. 자, 교다승은 피난교, 다는 다수인 피난 장비, 승은 승강식 피난기죠. 그래서 여기 4층 이상 10층 이하는 교다승, 피난교죠. 그 다음에 다수인 피난 장비, 그다음에 승강식 피난기죠. 그래서 피난용 트랩하고 요 구조대는 해당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오류니까 지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 대상물의 요 설치 장소별 요 피난기구의 그 적응성은 꼭 여러분 요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노유자 시설, 지하층 피난용 트랩, 1, 2, 3층은 미구 교다승, 4층 이상 10층 이하는 교다승, 그다음에 여기 의료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나 접고론, 조산원, 지하층은 피난용 트랩, 3층에는 미트구 교다승, 4층 이상 10층 이하는 트구 교다승,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로서 4층 이하, 미사구 완다승이죠. 이런 정도 요 세 가지는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5개 소화전 설비의 소화전 함에 대한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5개 소화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방수구가 쌍구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5개 소화전이라고 써 있어요. 이 옆에 보시면 함이 있죠. 그래서 이 함에는 이제 표시등도 있고 이 안에 보면 호수 갖다 저장해 놓고 또 여기에 노즐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5개 소화전 함인데 5개 소화전 함은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5개 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5개 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다가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되죠.
자, 5개 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11개의 소화전을 분산해서 설치. 5개 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5개 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4번은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해야 되는 사항. 다음 문제 5번. 자,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주차장에 요 배수 설비 설치 기준인데 가로넣기죠. 자,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에 적당한 곳에 경계턱을 몇 cm, 10cm 이상이죠. 그래서 이 경계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차량이 주차하는 이런 그 바닥에다가 끝부분에 요 10cm 이상의 경계턱을 설치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요거 40m 이내마다 기름 분리장치. 자, 기름 분리장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주차장에서 흘러나온 기름 같은 것이 모이는 곳이죠. 이게 바로 기름 분리장치예요. 그다음에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해서 요거 100분의 2 이상 기울기 유지죠. 그다음에 배수장치죠. 가압 송수장치의 요 최대 송수 능력 수량을 갖다가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여러분이 상사의 법칙을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상사의 법칙이라는 것은 유량, 그 다음에 양정, 그 다음에 동력이죠. 그래서 나중에 유량, 나중에 양정, 나중에 동력. 자, 요 놈은 처음 유량에다가 RPM에 비해 N1분의 N2. N1이라는 것은 처음 변경 전 RPM, N2는 변경 후 RPM이죠. 여기에다가 임펠러의 직경에 비해 D1분의 D2. 요거의 3승이죠. 자, 양정, 나중 양정은 처음 양정 곱하기 요 회전수에 비해 요건 1승이고 요건 2승이에요. 그다음에 임펠러에 비해 요건 2승. 자, 나중 동력이죠. 소요 동력은 처음 동력 곱하기 회전수에 비해 요건 3승. 임펠러에 비해 요건 5승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기 요거 1승, 요건 2승, 요건 3승이라는 거. 그래서 임펠러에 비해 3승, 2승, 5승. 요거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문제에 보면은 자, 처음 토출량이 Q1이 얼마냐? 4,000 리터 퍼 분이죠. 그 다음에 회전 속도죠. 자, 회전 속도 N1이 1770 rpm. 또 요 임펠러의 직경 D1이 150mm죠. 또 양정은 50m. H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임펠러의 직경 요 D2를 얼마로 했느냐? 요걸 200으로 늘린 거고, 회전 속도 N2를 1170으로 요건 줄였네요. 요렇게 했을 때 유량하고 양정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유량은 Q2죠. 그러면 Q1에다가 N1분의 N2. 요건 1승이니까 뭐 할 필요는 없고, 임펠러의 직경에 비해 요건 3승이었죠. 그 다음에 또 양정을 물어본 거죠. H2는 H1 처음 양정에다가 임펠러의 비, 요게 자승이었죠. RPM의 비. 자, 임펠러 직경의 비, 요게 자승이었죠.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Q2하고 H2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Q2는 Q1
4,000이었죠. 자, 임펠러 직경회비 처음이 1770이었고 변경이 1170이었죠. 그 다음에 임펠러 직경회비 D1분의 D2 150분의 200이 되는 거죠. 요거의 삼승 해서 6267.42 리터 퍼 분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양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양정 H1 50m였죠. N1 처음 회전수 1770 변경된 회전수 1170 처음 그 임펠러의 직경 150 변경 후 직경 200mm 요거의 자승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38.84m가 변한 양정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펌프의 요 상사의 법칙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 7번. 자, CO2 소화 설비인데 조건하고 요 도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요 조건이 이제 보시면 옥내 탱크 저장소는 저장된 것이 에탄이죠. 그리고 표면화재 방호 대상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표면화재 방호 대상물에 대한 약재 저장량 보시면 방호구역 최적에 따라서 방호구역 최적당 가산량, 약재 저장량이 각각 틀린 거죠. 그래서 45 미만 1, 45에서 150 0.9, 150에서 1450 0.8, 1450 이상은 0.75죠. 자, 그런데 요 계산 결과가 여기 45에서 150 미만일 경우 계산 결과가 45kg보다 작을 경우에는 45kg를 적용하라는 거죠. 최저 한도량. 그 다음에 최적이 150에서 1450일 경우에 계산한 결과가 135보다 작을 경우에는 최소 저장량 135를 적용하라는 거죠. 1450 세제곱 이상일 경우에는 최저 한도량이 1125. 자, 개구부 자동 폐쇄 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다 제곱미터당 5kg씩 저장을 하라는 거죠. 자, 전기실의 설계가스 농도가 30%에 도달할 경우에 약재 소요량은 방호구역 최적 1세제곱미터당 0.7kg. 자, 표면화재 지금 옥내 저장창고 에탄이죠. 설계가스 농도가 34% 이상인 방호구역의 1세제곱미터당 소화약재량은 보존계수를 곱하는데 에탄의 지금 설계 농도가 40%죠. 그러면 34%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보존계수 1.2를 곱해주라는 거예요. 자, CO2 소화설비 고압식 개구부 가산량 무시하라고 되어 있죠. 자, 전기실은 신부 화재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 화재에 대한 그 약재 저장량, 그래서 개구부 가산량은 전부 10kg라고 주어져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개구부에 대한 가산량 무시하니까 개구부 가산량은 필요가 없죠. CO2 소화 약재 저장 용기 내용적인 68리터. 자, 우리가 충전비라고 하는 것은 용기 한 개 최적 리터를 용기 한 개가 저장하는 약재의 그 무게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내용적이 지금 여기 68리터죠. 그래서 충전비는 얼마예요? 1.6이라는 거죠. 자, C가 1.6이에요. 자, V는 68리터죠. 자, 그럼 용기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각선을 곱한 건 같죠. 결국 G는 1.6분의 68이 되죠. 요거 계산하면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부화재 방호 대상물 있죠. 설계 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30%에 도달될 때 필요한 약재 소요량은 세제곱미터당 0.7kg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옥내 탱크 저장소의
방호구역 최적은 504세제곱, 전기실은 1512세제곱.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 F1의 방사압력은 0.17. 그 다음에 방수량은 분당 140리터. 자, F2의 소화전의 그 방사압력은 0.47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면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물음 1번을 보면 옥내 탱크 저장소에 저장소하고 전기실의 약재 소요량하고 소요 병수를 갖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옥내 탱크 저장소에는 방호구역 최적이 504세제곱미터라고 조건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약재량은 방호구역 최적에다가 요 최적 계수 K1이라고 하는데 이건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약재 저장 양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옥내 탱크 저장소가 방호구역 최적이 504세제곱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옥내 탱크 저장소에 표면 화재로 지금 간주하라고 되어 있고 방호구역 최적이 504죠. 자, 504면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150 이상, 1450 미만. 자, 그러면 방호구역 K1이죠. 1세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이 0.8kg라는 거예요. 자, 요놈 0.8kg를 갖다 곱하면 약재 저장량인데 조건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저 에탄의 설계 농도가 40%죠. 그리고 보존 계수가 1.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산한 이게 약재 소요량인데 여기다 보존 계수 1.2를 또 곱해주면 그게 바로 약재 소요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기실도 마찬가지죠. 자, 전기실에 방호구역 최적이 1512세제곱미터. 자, 그러면 전기실은 55세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실 1세제곱미터당 0.3kg죠. 그래서 계산하면 1965.6kg가 약재 소요량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소요 병수를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소요 병수는 아까 우리가 충전비라는 것은 용기 한 개의 내용적을 용기 한 개가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로 나눠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충전비가 1.6이죠. 자, 용기 한 개의 내용적이 68리터예요. 그럼 여러분 G를 여기서 용기 한 개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 이거 계산하면 42.5kg라는 거죠. 그래서 병수는 약재 소요량을 저장하는 약재 한 병당 저장량 42.5로 나누면 옥내 탱크 저장소는 11.38. 병수는 무조건 반올림하는 것이 아니고 올려주는 거예요. 절상. 그래서 11.38이니까 12병. 전기실은 46.25니까 무조건 절상. 그래서 47병이 되는 거죠. 자, 무릎 2번은요, 여기 다해서 요 라 구간에 유량, 킬로그램 퍼 세크를 물어본 거예요. 약재의 유량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아까 조건에서 전기실의 요 설계 농도가 2분 이내에 요 30%에 도달되는데, 이때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0.7kg씩
약재가 소요된다고 그랬죠. 예, 족구역 2번 보시면 설계가스 농도가 30%에 도달이 될 때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0.7kg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기실 지금 방호구역 최적이 1512세제곱, 여기에다가 1세제곱미터당 0.7kg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요량이 1058.4kg예요. 자, 그럼 전기실에 지금 헤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래서 지금 이 약재 소요량 1058.4kg를 2분 이내에 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은 120초가 되는 거죠. 헤드 8개로 방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다해서 요 라구가는 헤드 1개를 담당하죠. 다시 말해서 헤드 1개의 방사량이 배관에 흐르는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재 1058.4kg 요 약재 소요량을 헤드의 개수 8개죠. 요걸 2분 120초 나눠주면 헤드 1개당 1.1kg/s 요게 바로 다해서 라의 요 배관에 흐르는 질량 유량 kg/s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 가죠. 자, 물음 3번은 CO2 소화 약재 저장 용기 수를 최저로 할 때 충전비하고 소요병수. 자, 여러분 CO2 소화 설비에서 충전비는 고압식하고 저압식이 있죠. 저압식은 1.1에서 1.4, 고압식은 1.5에서 1.9조요. 충전비의 기준이. 그래서 지금 여기는 CO2 지금 고압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조건에서. 그래서 고압식이기 때문에 1.5 이상 1.9 이하죠. 자, 그럼 충전비가 1.5일 때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 그래서 충전비 아까 C는 용기 1개의 부피를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로 나눠준 거죠.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자, 충전비가 1.5면 68리터를 나누기 G니까 용기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가 45.33kg. 자, 충전비가 1.9일 때 최대 1.9니까 대입을 하면 용기 한 병당 저장하는 무게가 35.79kg죠. 자,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용기수를 최저로 하는 거죠. 자, 용기수를 최저로 하려면 가장 많은 약재량을 저장하는 충전비 1.5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 소요병수는 소요량 1965.6kg죠. 약재 소요량. 이놈을 45.33kg로 나눠주면 43.36병이니까 총 44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충전비는 1.5로 해야 되고 최저 소요병수는 44병이 되는 거죠. 물음 4는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F2의 유량. 자, 여기 F2. 지금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죠. 그 펌프에서 제일 가까운 게 지금 여기 펌프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배관이 돼서 첫 번째 소화전 지나고 두 번째 소화전 지나고 이쪽에는 송수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F2의 유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조건에서 F1의 요거의 방사 압력, 요게 0.17 메가파스칼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방사량은 140 리터 퍼 분이라는 거죠. 그럼 요 F2의 요 방사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요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건 뭐 간단하죠. 자, 여러분이 우선 Q는
방출 계수에다가 루트 CP라는 공식, 이걸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Q의 단위는 리터 퍼 분이죠. 방수량. K는 방출 계수고 요 P는 방사 압력 메가 파스칼이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요 K 값을 갖다 계산하는데, 요 방출 계수는 이쪽에 있는 소화전이나 이쪽에 있는 소화전이나 같은 노즐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 방출 계수는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방출 계수만 알면 방사 압력이 0.47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가 방사 압력이 0.47 메가파스칼이죠. 자, 방사 압력 요거 CP죠, 참. CP에다 대입을 하면 요 K만 알면 여러분이 방사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1이 K 루트 CP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 방사량이 여기 지금 140이라고 주어져 있죠. 140. 방사 압력 0.17에서 10 곱하기 0.17. 그래서 K 값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107.37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K 값은 이쪽에 있는 소화전이나 이쪽에 있는 소화전이나 K 값은 서로 같으니까 여기서 방수량은 K 값 주어져 있죠. 107.375 곱하기 루트 10에다가 방사 압력 0.47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32.78 리터 퍼 분이 요 F2 소화전에서의 그 방사량이 되는 거죠. 자, 물음 6번은 옥내 소화전을 20분간 작동시킬 경우에 수온의 양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정수로 표기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F1이 아까 요 첫 번째 소화전에서 방수량이 232.78이었죠. 그 다음에 F2가 232.78, F1이 140이었죠. 그래서 두 소화전에서의 방수량이 372.78이죠. 이게 바로 C점의 유량이 되는 거죠. 물음 5번이네. 물음 5번. C점의 유량. C점은 어디? 여기죠, 여기. 요 C점의 유량. 지금 송수구에서 지금 송수할 때 그 유량이네요. 어떻게 보면. 물음 6번은 수온의 양이죠. 수온의 양은 요 F1하고 F2의 방사량 372.78 리터 퍼 분. 몇 분 이상?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20분을 갖다 곱해주면 745.6리터니까 세제곱미터라면 7.46세제곱이죠. 근데 조건에서 정수로 표기하라고 그랬죠. 절상을 해서.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8세제곱미터가 바로 저장해야 할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다음 8번으로 넘어가죠. 자, 8번은 옥내 소화전 설치 완료하고 압력을 측정했더니 0.4라는 거죠. 오리피스 그 구경이 15mm였다면 여러분이 이 오리피스라고 하는 것은 노즐하고 같은 얘기예요. 자, 노즐이라는 건 결국 우리 방수구라는 의미죠. 지금 방수구의 구경이 15mm라는 거예요. 자, 방수량이 대략 얼마냐? 자, 여기 방수량 리터 퍼 분이라고 하는 것은 노즐 내경하고 방사압이 나왔으니까 0.653 D의 제곱에다가 루트
10P인데요. 만약에 흐름 계수, 오리피스 계수 좀 곱하면 돼요. 그래서 0.653에다가 노즐 내경 15mm죠. 그래서 15mm의 요 제곱, 루트 10P, 예, 방사압력 0.4MPa. 그다음에 오리피스 계수 0.75 하면 220.39 리터 퍼 분이 바로 그 방수량이 되는 거죠. 다음 9번 가죠. 자, 경유를 갖다가 저장하는 거죠. 자,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 내부 직경이 50mm. 네, 플로팅 루프라는 거죠. 자, 플로팅 루프라는 것은 탱크 위에서 봤을 때요. 이 탱크의 그 액면이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다가 불연성의 지붕을 하나 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지붕을 하나 씌워 놓고 가운데에다가 지지대를 하나 설치한 거죠. 그래서 액면은 요 부분이 액면이 되는 거예요. 즉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액면. 즉 액표면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A로 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요건 불연제예요. 불연제. 불에 안 타는 거죠. 요 부분이 또 단면적이 되겠죠. 불연제의 단면적.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액표면적, 요 액면을 갖다가 계산을 할 때는요. 자, 그럼 탱크 직경이, 내부 직경이 요게 50mm라는 거, 요게 50mm. 자, 플로팅 루프의 요 직경은요, 여러분이 여기 탱크 내면하고 굽돌이판의 간격, 여기가 바로 여기 굽돌이판이 있는데 요 굽돌이판이라는 것은 요만한 그 벽으로 이게 삥 둘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가. 자, 그러면 이 높이를 왜 했느냐? 포를 방사하면 이 액면에 떨어져 있어야지 이 안으로 들어가면 효과가 없죠. 그래서 이 포가 이 불연재료 쪽으로 안 가게끔 여기다 벽을 세우는 거죠. 요걸 우리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굽돌이판이라고 하고, 요걸 또는 우리가 언판이라고도 해요. 언판. 요놈이 지금 요 탱크 벽면하고 이 거리가 1m라는 거죠. 이게 1m. 그럼 이쪽 반대편도 당연히 요거 1m 되겠죠. 그럼 요 직경은 얼마가 되겠어요? 50m에서 왼쪽 1m 빼고 오른쪽 1m 빼면 요건 48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액면의 요 단면적은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요 전체 단면적 있죠. 자, 이 전체 단면적, 이 전체의 요 단면적을 계산을 해서 여기서 뭐를 빼주면 되겠어요? 요 불연재료의 요 단면적 있죠. 요 놈을 갖다 빼주면 되겠죠. 그럼 요 바로 액표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액표면적은 이 원형이니까 4분의 파이에다가 D1, 즉 50mm에 미리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0.05m, 50mm 그대로 대입을 해도 되죠. 50mm가 아니고 50m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게 50mm가 아니고 50m예요. 그래서 50m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지금 48, 요게 48m죠. 직경이. 그래서 48m의 제곱. 요렇게 계산하면 요게 바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액표면적의 값이 되는 거죠. 요것만 여러분이 이해가 간다면 이제 나머지는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물음 1번은 플로팅 루프하고 탱크 측판, 즉 굽돌이판 사이에 요 환상 면적, 요 A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A는 그대로 4분의 파이에다가 직경 50m의 제곱에다가 플로팅 루프의 직경
48m의 제곱 빼주면 153.94제곱. 요놈이 바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요 단면적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에만 포를 방사하면 화재가 진압이 되는 거죠. 물음 2번은 수용액의 양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원의 양, 그 다음에 포소와 약재 원액의 양을 계산하라는 거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이, 자, 수용액이라는 것은 포원액하고요, 물하고 섞은 양을 수용액. 자, 그러면 이 수용액의 양을 계산할 때는요, 아까 우리가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요 단면적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방사 시간, 분이죠? 그 다음에 요 표준 방사량이죠? 요거는 리터 퍼 제곱미터.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표면적당 1분에 방사되어야 하는 그 양이 표준 방사량에서 ATQ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Q1이라는 것은 수용액이죠. 쉽게 얘기하면 표준 방사량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 단면적이 153.94제곱. 자, 방사 시간은 조건에 30분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표준 방사량은 8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죠. 그래서 약재량은 여러분이 3%라고 주었으니까 100분의 3이라는 것만 하는데 여기는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액표면적 153.94, 그 다음에 방사시간 30분 기준이죠. 표준 방사량 8을 하면 이게 수용액, 즉 원액하고 물의 그 합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수원의 양이에요. 물의 양. 자, 물의 양은 지금 원액이 미국 몇 프로예요? 이놈이 3%죠. 자, 그러면 물의 농도는 100-3이 되는 거죠. 97%가 되는 거죠. 즉, 원액이 지금 3%면 수용액은 당연히 100%가 될 거 아니에요. 물하고 원액을 합쳤으니까. 원액이 3%면 물은 당연히 97%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원의 양이니까 여기에다가 0.97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53.93 액표면적 방사시간 표준 방사량에다가 97%니까 100분의 97, 그래서 35834.90 리터가 되는 거죠. 자, 원액의 양은 3%니까 97% 대신 100분의 3만 해주면 되는 거죠. 3%. 그래서 1108.30 리터가 바로 그 원액, 약재 그 양이 되는 거죠. 자, 물음 3번은 전동기의 그 용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동기의 용량, 킬로와트죠. 자, 요놈은 물의 그 비중량이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여기에다 Q, 세제곱 퍼 세크죠. 전량정 H 미터죠. 자, 이게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킬로 뉴턴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1000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 다음에 효율 나눠주고 전달 개수 K를 곱해주면 용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9,800 곱하기 근데 Q가 뭐예요? 펌프의 요 분당 토출량이에요. 자, 여러분이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펌프의 요 분당 토출량은 포 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니까 지금 포 수용액이 아까 그 36943.20리터가 필요한 거죠.
요게 바로 포 수용액이 요거 30분간 방사하는 거니까 30분으로 나눠주면 펌프에 요게 분당 토출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리터니까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죠. 그래서 요거 36943.20 요걸 세제곱미터로 곱하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세제곱미터로 고쳐준 거고, 그다음에 30분을 초로 하려면 1분은 60초죠. 그래서 30분에다가 60초 곱하면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펌프의 그 분당 토출량 세제곱퍼 세크를 갖다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요놈이 0.0205가 나온 거죠. 자, 전량정은 조건에서 80m라고 주어져 있고요. 1000. 펌프의 효율 65% 0.65죠. 그래서 전달 개수는 여기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면 되죠. 그래서 24.73kW가 전동기의 그 소요 동력값이 되는 거죠. 다음은 10번 가죠. 자, 10번은 5개 소화전 5개를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려고 할 때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 자, 물음 1번은 수원의 양이죠. 자, 여러분 5개 소화전은 수원의 양은 n 곱하기 우리 그 7루베인데요. 자, 7세제곱미터는 노즐 1개에서 분당 350리터죠. 이거 20분 곱해주면 여기 그 7000리터니까 7루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n은 최대 몇 개? 2개까지만 계산이죠. 그래서 여기 5개니까 2개만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7 하면 14루베가 되는 거죠. 물음 2번은 펌프의 분당 토출량이죠. 그래서 이 펌프의 분당 토출량은 n 곱하기 350 리터 퍼 분인 거죠. 그래서 n이 지금 최대 2개니까 2 곱하기 350 리터는 0.35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0.35 세제곱퍼 분 곱해주면 0.7 세제곱퍼 분이 되는 거죠. 다 물음 3번은 마찰 손실, 배관에서의 그 마찰 손실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건을 보시면 직관의 길이 200m고 관내경 100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달시의 공식 보면 마찰 손실 수두는 손실 계수에다가 2지분의 유속의 제곱, 관경 D분의 관의 길이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그냥 우리가 2GD분의 FL 유속의 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찰 손실 계수는 조건에 주어져 있어요. 0.02라고. 배관의 길이 200m 나와 있는데 유속이 안 나와 있는 거죠. 자, 유속은 여러분이 유량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건데 이 유량이라는 것은 결국 펌프의 분당 토출량이 바로 배관 내에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0.7 세제곱퍼 이게 그 60세크가 되는 거죠. 분이니까. 이게 유량. 자, 배관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배관 내경이 지금 조건에 보면 100mm라고 되어 있으니까 0.1m죠. 요거의 제곱. 그래서 배관 내 유속은 1.4854m/s죠. 그래서 여기 갖다 식에다 대입을 하면 돼요. 2. 중력과 속도는 9.8. 관경 100mm니까 0.1m. 마찰 손실 계수 0.02. 관길이 200m. 그다음에 유속의 제곱. 그래서 4.5m가 직관에서의 그 마찰 손실이 되는 거죠. 자, 전동기 용량은 이제 갖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물의 비중량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
자, 펌프의 그 분당 토출량 0.7 세제곱퍼 분이니까 60으로 나눠준 거. 양정은 50m. 킬로와트로 하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주고, 효율 65%, 0.65 해서 8.79 킬로와트죠. 전달 계수 값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면 되고요. 물음 5번은 옥외소화전의 매몰 깊이하고 노출 높이죠.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매몰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길이 600mm 이상, 노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450mm 이상이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